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머리 아프시죠?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다들 고민하실 텐데요. 오늘 그 핵심 열쇠인 연금계좌, 바로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매년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13월에 월급 기대하잖아요.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생각보다 환급액이 너무 적어서 실망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?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줄 가장 확실한 치트키가 오늘 이야기할 연금저축이랑 IRP 계좌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.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도대체 뭐가 다른지부터 시작해서 연간 최대 148만 원이 넘는 돈을 환급받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올해 연말정산은 정말 자신 있으실 겁니다. 연금 계좌를 활용한 절세 전략의 심장, 그 핵심은 딱 하나, 바로 세액공제입니다. 오늘 설명에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단어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. 가장 강력한 혜택이니까요. 그럼 가장 중요한 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.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. 소득공제도 물론 좋은 거예요. 근데 세액공제는 차원이 다릅니다. 왜냐고요? 소득을 깎아서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계산 다 끝난 내 세금, 그 고지서에서 그냥 돈을 통째로 빼주는 거거든요. 말 그대로 세금 할인 쿠폰이에요. 훨씬 더 직접적이고 훨씬 더 강력하죠. 체감이 완전 다릅니다. 자, 이제 개념은 알았으니까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 바로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숫자로 직접 보여드릴게요.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. 만약 총 급여가 5,500만 원 이하라면 내가 낸 돈의 16.5%를 세금에서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? 그럼 연말에 99만 원이 내 통장으로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. 그냥 저축만 했을 뿐인데 99만 원이 생긴다니 이거 진짜 마법 같은 혜택 아닌가요? 자, 그럼 이 세액공제라는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? 바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. 이제 이 두 가지 도구를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. 일단 이 두 계좌는 공통점이 꽤 많아요. 둘 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거고요. 아주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죠. 물론 장기 저축 상품이라 중간에 마음대로 돈을 빼기는 좀 어렵게 돼 있어요. 하지만 이 둘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. 네, 드디어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어떻게 하면 이 세액공제 혜택을 한도까지 정말 꽉꽉 채워서 환급액을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최적의 조합 전략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법에서 정해놓은 세액공제 최대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이 두 개를 합쳐서 1년에 딱 900만 원입니다. 바로 이 숫자가 모든 전략의 시작점이에요. 이 900만 원이란 숫자를 딱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. 어차피 합쳐서 900이면 그냥 IRP 계좌 하나에 900만 원 다 넣는 게 제일 간단하고 편한 거 아니에요? 네, 들어보면 아주 합리적인 질문 같죠? 하지만 정답은 아니오입니다.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특히 나의 투자 수익률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이 IRP 30% 규칙이라는 것 때문인데요. 이게 뭐냐면 IRP 계좌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. 그래서 법으로 전체 자산의 30%는 무조건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못 박아봤습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IRP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중 70%만 내가 원하는 주식형 ETF 같은 데 투자할 수 있고요. 나머지 30%는 좋든 싫든 안전자산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즉, 100% 공격적인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. 이게 왜 중요할까요? 만약 여러분이 나는 S&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성장주 ETF에 100% 몰빵해서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IRP의 이 30% 규칙이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연금저축 계좌에는 이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가장 스마트한 전략, 바로 600 더하기 300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. 간단해요. 첫 번째, 투자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아주 자유로운 연금저축 계좌에 먼저 600만 원을 꽉 채우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전체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 나머지 300만 원만 IRP 계좌에 넣는 거죠.
이렇게 연금저축 600, IRP 300으로 나누는 게 나의 투자 자유도도 최대로 챙기고 세액공제 혜택도 최대로 받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 이 그래프처럼 유연한 연금저축에 먼저 비중을 둔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. 자,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을 넣을 때 받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. 그럼 이제 수십 년이 흘러서 이 돈을 진짜 내 노후 자금으로 꺼냈을 때 그때는 세금을 어떻게 내게 될까요?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. 이 연금을 아무런 부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딱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. 내 나이가 만 55세가 넘어야 하고요. 그리고 이 계좌를 만든 지 최소 5년이 지나야 합니다. 바로 여기서 또 한 번의 엄청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나중에 연금으로 돈을 받을 때 말이죠. 우리가 평소에 월급 받을 때 내는 그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. 3.3%에서 5.5%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세율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끝입니다. 그러니까 돈 넣을 때 세금 돌려받고 나중에 돈 뺄 때도 세금을 엄청 할인받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 혜택으로 똘똘 뭉친 구조인 거죠. 그럼 오늘 나온 내용을 한번 싹 정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은 뭘지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.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내가 투자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. 그럼 연금 저축을 먼저 채우는 거고요. 아니다. 나는 세액 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는 게 더 중요하다. 그럼 IRP를 추가하는 겁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이나 공격적인 투자자분들께는 600 더하기 300 전략이 최고의 선택이 되는 거죠.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이 두 가지를 현명하게 조합하는 게 핵심입니다. 오늘 연금 계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봤는데요. 그렇다면 절세 계좌의 또 다른 끝판왕, ISA, 특히 중개형 ISA는 도대체 왜 만능통장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걸까요? 다음 시간에는 그 비밀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